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조선일보에서 최보식 기자, 최보식이 만난 사람 이경재 최순실 변호사가 장문의 인터뷰를 해서요. 저는 이거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2년 반 사용 멈춰 있던 태블릿 PC 하필 그 시점에 고영태 서랍에서 출연. 최순실 관련 전반적인 얘기를 다 달았는데 그 중에 하필이면 태블릿 PC를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2년 반 동안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태블릿 PC가 갑자기 고영태 서랍에서 출연했다. 제목 잘 뽑았어요. 이거 최보식 기자가 뽑았는지 편집 기자가 뽑았는지. 태블릿 잘 모르는 사람 볼 때는 그러네? 좀 이상하네? 딱 이렇게 감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태블릿 대해서야 제가 달달 외우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 인터뷰 기사 볼 때, 최순실이 회고록을 쓰고 있다. 지금 감옥에서. 그러니까 이제 최보식 기자가 이경재 변호사가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데, 이순신의 난중일기를 언급하며 회고록을 쓰도록 권했다. 이경재 변호사가. 그러니까 이제 최보식 기자가, 아니, 어떻게 최순실을 이순신에 비교하냐? 격에 맞지 않지 않냐? 네, 이경재 변호사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순신의 난중일기를 읽으면 원균은 형편없는 장수다. 원균도 잘해보려고 노력했을 텐데 이렇게 역사적 낙인이 찍힌 것은 이순신의 기록만 있고 자신의 기록이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다른 사람들의 기록에 따라 당신은 악녀처럼 재단됐으니 자신이 쓰는 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다. 그렇죠. 원균은 이제 기록이 없으니까 이순신 장군의 기록만으로 원균을 평가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경재 변호사가 좀 최순실 입장에서는 낮춰서 얘기한 거죠. 최순실이 원균일 수도 있지만은 원균도 할 말이 있을 텐데 최순실도 할 말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최순실이 그러면 하기로 했냐. 그래서 최순실은 내가 그런 글을 쓰겠다면 박 대통령이 결사 반대할 것. 그러니까 이경재 변호사가 이제 그 역할 그만해라. 독립된 인생을 살아. 박 대통령하고 완전 떨어지라는 그 뜻보다는 제가 볼 때는 최순실이 자기의 진실, 자기 스스로 갖고 있는 진실을 알리는 게 기본적으로 박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회고록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나? 박 대통령과의 관계와 검찰 조사 및 수감 재판 과정에 대한 기록이다. 그래서 자기 입장에서 변명으로 일관하지 않겠나? 충분히 그럴 수 있기에 내가 차라리 글을 안 쓸지언정 거짓 내용을 쓰지 마라. 당신이 2번 죽는 일이다. 즉 거짓말만 아니고 잘 써라. 저는 이게 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그동안 조선일보까지 포함해가지고 대한민국 언론 전체가 수천 개의 기사를 써가지고 최순실을 완전히 마녀로 만들어놨는데 재판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자기가 뭘 억울하게 음해를 당했고 그랬는지 이거를 당연히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이경재 변호사에게는 최순실은 박 대통령이 죽어라 하면은 당장 죽을 사람이다. 한마디로 극성 팬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박 대통령을 최순실이 배신했다. 이제 박 대통령도 이른바 탄핵 전에 내가 좀 경계의 담장을 낮췄다. 최순실에 대해서. 그러나 이 재판에서 나오는 정확한 얘기들을 제가 볼 때는 최순실이 박 대통령을 이용해서 호가호위해서 K재단, 미르재단 이거 가지고 해먹은 거는 한 푼도 없고요. 그건 최순실도 없는 겁니다. 유일하게 최순실이 좀 건드렸다는 부분은 삼성과의 그 승마 지원 사업인데 글쎄요. 그걸 당연히 최순실이 박 대통령과 상의 당연히 안 했겠죠. 지금 재판에서는 박 대통령과 공범이라 그러는데 최순실이 박 대통령에게 우리 삼성한테 돈 뜯어가지고 말 사업해서 먹고 삽시다.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박 대통령이 이걸 알고 있겠어요? 이걸 최순실이 상의를 했겠냔 말입니다. 박 대통령한테. 그러면 최순실이 그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안 했으면은 더 좋겠지만 최순실도 이른바 정유라 승마 하면서 승마 관련 일을 했고 어차피 그 당시 자기 딸도 국가대표고 뭐 내가 한번 승마 사업 좀 해보겠다. 뭐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 민간인인데 민간인. 공직자도 아니고 그리고 뭐 어마어마한 뭐 큰 돈 받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정도 가지고 최순실이 배신했다고 뭐 보긴 좀 어렵습니다. 예. 뭐 그 내용도 이제 어쨌든 재판에서 막 나온 얘기니까 최순실 이 회고록에서 자서전이라 그래야 되나요? 거기서 좀 상세하게 나오겠죠. 그쪽 삼성과의 승마 관련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제 여기까지만 나오고 이제 JTBC 태블릿이 아주 길게 얘기가 나오는데 기폭제는 최순실 태블릿 PC였고 이를 보도한 JTBC는 스스로 탄핵 정국과 혁명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JTBC는 이게 말이 늘 바뀌어요. 상 받을 때는 탄핵 정국과 혁명 이끌어냈다 그러고 자기들이 분리할 때는 태블릿 PC는 필요 없었다 그러고 오락가락합니다. JTBC는 상황 따라서. 자, 이경재 변호사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200건의 정부 외교 인사 관련 정보가 담긴 문서가 태블릿에서 나왔다. 최순실의 태블릿 PC에서 200건의 기밀 문서가 나왔다지만 그중 기밀 문서는 3급짜리 하나에 불과했다. 나온 거는. 그렇지만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고 이 쓰나미에 휩쓸려 최순실은 아무 방어도 하지 못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이경재 변호사는 검사는 조사 과정에서 태블릿이 당신 거라고 자백하라며 집요하게 몰아붙였다. 내가 보다 못해 검사에게 실물을 보여주면 자백하지 않겠냐? 그랬더니 포렌식 검사 중이니 끝나면 보여주겠다 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포렌식 검사는 이미 그때 끝나 있었는데 보여주지 않았다. 나는 최 씨에게 어차피 당신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하지 않으니 그냥 인정하고 가자. 그랬지만 최순실은 태블릿을 사용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자백하느냐. 시종일관 최순실은 태블릿은 내게 아니라고 이제 주장했다는 거고 검찰은 포렌식을 하고 있다고 속여서 최순실에게 태블릿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죠. 자, 국가수 감정 관련해서 1심 재판 막판에 결국 판사가 받아들여 국가수 감정을 했고 그게 증거로서 채택이 됐는데 1심 재판 판결문에서 아무 언급도 없었다. 판결문에는 태블릿에 대해 한 줄 언급도 없었다. 아, 대체 국가수 감정을 왜 했냐? 이게 그냥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질문 자체는 검찰과 변호인단은 서로 자기 쪽에 유리하게 해석했다 그러는데 아니 유리하게 해석하고 말고를 떠나가지고 국가수 보고서에서 정확하게 손석희가 입수한 뒤에 너무 많은 조작을 해서 무결정성이 무너졌다. 그거 팩트 아닙니까? 그 팩트는 변함이 없는 거죠. 자, 검찰이 주장한 대로 최순실이 사진, 문서, 동선, 일치 등으로 봐서 최 씨 손은 거쳐갔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이경재 변호사가 최순실 씨가 사용했다는 증거보다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훨씬 많다. 국가수 감정서에도 사용자가 최순실이라는 언급이 없다. 태블릿 사용자 계정은 모두 최 씨와 무관하다. 사용 내역으로는 답을 찾기 어려워졌다. 오히려 JTBC가 이 태블릿을 어떻게 입수했는지를 조사하면 쉽게 답이 나올 것이다. 자, 이때 뭐 서울고검이 태블릿 PC 입수를 재수한다 이렇게 발표했잖아요. 근데 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를 하지 않고 있고 별 의미 없다고 보고 사실은 이제 지금 이경재 변호사가 최순실 2심이 4월 4일 날 시작됩니다. 그 2심에서 이미 김필준 JTBC 기자, 심수미 기자, 박헌영 WK 이른바 부장을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가장 빨리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일단 김필준 증인 신청 받아들여지면은 김필준에게 너 왜 태블릿 입수하자마자 최순실의 조카 장승호 사진을 갖다 박았냐? 그 사진 어디서 났냐? 이거를 우종창 기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JTBC가 증거를 인멸하려고 이게 청와대 공용 PC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청와대 뭐 대선 캠프 사진들이 쫙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통째로 삭제하고 최순실 거라고 조작할 수 있을 최순실 가족 모임 사진만 갖다 다시 씹는데 그 중에 장승호 사진을 이 값을 잘못 매겨서 나중에 심은 게 드러났다. 이게 지금 우종창 기자가 IT 전문가들과 분석한 내용입니다. 즉 김필준만 재판장에 불려 나오면은 너 이거 왜 심었냐? 글쎄 김필준이 뭘로 답할까요? 여기 대해서 뭐라고 답할 거예요? 또 온갖 거짓말한다? 이건 거짓말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또 그것뿐인가요? 22일 날 손석희는 또 파일 전체를 삭제시켰는데 그 파일 삭제는 또 왜 했냐? 뭐 물어볼 게 한두 개입니까? 자, 그래서 계속 이렇게 태블릿으로 쭉 나오는데 이건 뭐 제가 늘 많이 설명했던 거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가 나오는 겁니다. 태블릿의 마지막 사용 시점이 드레스덴 연설문의 수신 기록이고 나흘 뒤에 2014년 4월 1일 날 태블릿은 그냥 꺼지고 끝났다. 그 다음에는 김필준이가 킬 때 동안 아무도 안 켰는데 어떻게 2년 반 전에 완전히 사용이 끝난 태블릿 PC가 갑자기 고영태 책상 서랍에서 출연하냐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그리고 김필준은 어떻게 태블릿을 보자마자 14만 분의 1의 확률로 L자 패턴의 비밀 패턴을 풀었냐? 최순실은 자기 휴대폰들조차도 L자 패턴 쓰지 않는다. 이렇게 딱 또 찍어놓고 고영태이기도 하고 고영태는 이미 태블릿을 놔둔 적이 없다. 자, 그래서 이 최보식 기자가 모두 부인하는데 대체 어떤 연유로 이 빈 사무실 서랍에 이 태블릿 PC가 들어간 걸까? 2012년 6월 김한수 행정관이 이 태블릿을 개통했고 그 뒤로 자기 개인 카드로 요금을 납부해왔다. 법적으로는 그가 태블릿 소유자다. 그럼 그 태블릿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 고영태 서랍에 들어갔는지 이걸 수사해야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아주 길게 좀 이야기를 했죠. 저희는 이미 이 손석희와 김필준이 검찰이 SKT로부터 개통자 김한수의 마레이 컴퍼니를 공문을 받기 하루 전에 이미 손석희가 개통자를 미리 공개한 것을 주목하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고발이죠. 근데 이 관련해서 우종찬 기자가 하나 정보를 줬는데 김한수 이른바 검찰 수사 기록을 보면은 손석희가 26일 날 이 개통자가 김한수다 이렇게 딱 보도하자마자 검찰은 김한수 집을 들어갔다 잡으려고. 근데 그때 김한수는 이미 다른 곳에 도피해 있었다. 그래서 29일 날 김한수가 결국 핸드폰과 뭐를 다 없애고 검찰로 나와서 조사를 받았다. 즉 검찰이 손석희의 보도를 보고 개통자를 알았다는 거죠. 26일 날. 검찰은 27일 날 SKT 공문을 받거든요. 이거면 최소한 검찰이 손석희에게 미리 알려주지는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손석희는 도대체 개통자를 누구로부터 알았냐? 오늘 도태우 변호사가 또 의견 낸 거는 우리 고발장에서 SKT 그 담당자 성명불상자도 고소를 해라, 고발을. 혹시 손석희가 난 그냥 SKT한테 받아서 난 그냥 공익을 위해서 보도했을 뿐이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추가를 좀 할 건데 뭐 제 생각에는 SKT가 손석희에게 넘겨줬을 가능성 없습니다. 징역 7년 받기 위해서 미쳤다고 SK 직원이 손석희한테 그걸 넘겨줍니까? 그럼 검찰도 아니야. SKT도 아니야. 누구겠어요?
김한수죠, 뭐. 보나마나 김한수죠. 이미 김한수하고 짜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종창 기자의 이 이른바 진실과 거짓 그 유튜브 보니까 71회에 홍석현이 손석희에게 태블릿을 넘겨줬다고 자랑하고 다닌다는 것을 한 언론사가 취재해 놓았지만 홍석현의 압력에 결국 보도를 못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우종창 기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런 생각이 똑같은 게 홍정도와 김한수는 친구 사이. 저는 김한수에게 직접 들었어요. 홍정도하고 자기가 친한 친구 사이라는 것을. 제가 인터넷 미디어협회 회장 자격으로 김한수는 뉴미디어 국장 자격으로 인터넷 정책 관련 이제 간담회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지금 JTBC가 이게 지금 거의 정권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뭐 네가 언론 담당은 아니지만 뉴미디어니까 어차피 범 언론팀이니까 JTBC 좀 너 가서 좀 항의 좀 해라. 어떻게 이런 식으로 보도하냐. 그랬더니 김한수가 나는 홍정도하고 아주 친한 사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친한 사이면은 들어가서 멱살을 잡던지 친구끼리 제가 그런 얘기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홍정도와 김한수가 친구라는 것은 제가 김한수한테 직접 들었고 이제 같은 77년생이죠. 그래서 김한수가 홍정도에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태블릿을 주고 홍정도와 홍석현, 손석희가 이걸 가지고 판을 짠 게 아니냐. 물론 김한수의 협조가 있어야죠. 공범이어야죠. 그래서 이거는요. 우리가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손석희 고발한 건을 즉각 저를 먼저 조사하고 바로 손석희를 조사해서 김한수가 개통자라는 걸 너 누구한테 들었냐? SK도 아니고 우리 검찰도 아닌데 너 누구한테 들었어? 김한수밖에 더 있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체포해서 수사를 하면은 다 답이 나오죠. 지금 이경자 변호사가 얘기한 듯이 쭉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저게 고영태 거쳐서 최순실에 들어갔는지. 고영태는 거치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저는. 그거는 이미 받은 다음에 고영태 책상에다가 집어넣어서 연출을 한 거 아니겠냐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내일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등등이 이 태블릿 PC의 조작에 대해서 회의를 거쳐 기자회견을 합니다. 아마 이 증거 채택에 대해서 지금 박 대통령 1심이 이제 4월 6일이죠. 절대 불가, 그리고 방통심이 즉각적인 징계, 그리고 이 절도죄, 그리고 손석희 통신비밀보호법 이 수사 관련 그런 이제 움직임을 하고 있고 2심 때 뭐 김필준이 불려 나오면요. 뭐 그 자리에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나오자마자 끝날 겁니다. 이거 김필준이 불려 나오면은. 그리고 이제 미디어워치는 국가수 보고서 발표 이후에 지금까지 상황을 정리한 손석희의 조작이라는 속편책을 지금 준비해서 한 4월 20일 정도에 아마 출판을 하게 될 것 같고 손석희의 조작이라는 책이 나오면은 JTBC 앞에서 출판 기념회를 열고 바베큐 파티를 열겠습니다. 지금 각자 지금 도태우 변호사니 이경재 변호사니 뭐 김기수 변호사니 우종창 기자니 각자 영역에서 지금 다 잡으면서 밀고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 이상로 저 방통심의 의원도 그렇고 하여튼 다들 그냥 사심 없이 최선을 다해서 진실은 분명히 밝혀진다. 그 확신 갖고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